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일주일 뒤로 연기가 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극한 대치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하지만 징계위가 열리는 10일까지 양측의 수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최영일 평론가와 이어서 함께하고 선정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기를 양측의 수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코로나 관련 내용 다루는 동안에 이제 속보가 들어온 것이 윤 총장 측이 소송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검사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그러니까 이게 위헌이다 이런 주장이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한 게 헌재의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검사징계법 전부가 위헌이다라는 취지가 아니라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징계 청구권자는 법무부 장관인데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를 모두 다 장관이 위촉하거나 지정하는 것 그 자체가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만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총장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고 위헌인 법률이 이기 때문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한다. 당장 이 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제기하고 궁극적으로는 헌법소원을 통해서 공권력 행사는 합헌이어야 되는데 위헌적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것을 확인해달라 이런 소원을 제기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신청한 그 배경에는 결국에는 그 징계위원회가 지금 상황에서 이제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도적인 문제죠. 현재 특정 사안을 넘어서서 실제로 보시면 위원회 위원 구성이 법무부 차관 그리고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그리고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3명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결정하는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런 측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검사징계법은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다른 외부 기관,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 선임을 해야 되는 것이냐, 국회에서 합의에 대해서 선임을 해야 되는 것이냐, 대한변협에서 위촉을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어서 향후 이게 위헌으로 결정될지는 상당한 어떤 법률적인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그런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피 제도를 두지 않았느냐. 검사징계법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객관적이지 못한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위헌까지 판단될지 여부는 봐야 되지만 윤 총장 입장에서 이 제도 자체는 지금 더군다나 총장과 장관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제도이다, 위헌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꾸 이 질문을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데 기피 신청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 총장 측이 이제 바라는 것은 징계위원회 면면을 공개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공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또 그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대다수의 이제 법률가들은 공개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피 제도 자체가 이것을 공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공개는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법무부에서 만약에 징계위원들의 어떤 인적 명단을 발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보 공개 소송 그리고 관련된 가처분 소송이 또 제기돼서 법원으로부터 정보 공개하라라고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하루가 다르게 이런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저희가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근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제 그 검사 징계위원회 관련해서 이게 징계법이 또 개정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1월 20일 정도에 새롭게 개정된 검사 징계법이 적용이 되는데 지금의 징계위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또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건 법이죠. 검사징계법은 이제 엄중한 법이기 때문에 법 다음에 우리가 규정도 있고 뭐 임의 규정도 있고 요즘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장관령도 있고 그 외 대통령령도 있습니다. 훈령들이 있죠. 그런데 법의 경우에는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되거나 혹은 법 자체가 폐기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1월에는 검사징계법이 이 검사징계법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너무 낡은 법인데 잘 쓰지 않다 보니까 그럼 검찰총장은 이런 위헌적인 문제를 왜 진작 발견해서
이걸 위헌이라고 해서 좀 이 개정을 요청하지 않고 예. 본인이 딱 이렇게 당하니까. 근데 검찰총장이 징계위원회에 올라간 게 역사상 최초란 말이에요. 예. 그 전에는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죠. 아예. 그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부당한데 이런 문제가 지금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법이라는 게 써봐야 아는 것이지 그동안은 사문화돼 있던 건데 이제 바꾼다고 해봐야 예. 말씀하신 대로 윤 총장에게는 적용되지 못하고 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뭐 억울하던 부당하던 현재 있는 법에 의해 준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자, 위헌 청구가 나오게 되면 징계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온 이후에 자, 그 이후에 위헌 결정이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여기에 대한 어떤 보전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요청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미 다 지나가 버린 후거든요. 예. 임기가 내년 7월인데 그 전에 뭐 이제 위헌 판결이 나겠습니까? 예. 이건 지켜볼 문제입니다만. 예. 그래서 일단은 이게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은 몰랐다가 문제가 되는 법을 발견했을 때 예. 사실은 검찰총장은 법 집행의 가장 고위공직자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고쳐나가자는 취지로는 이해가 되지만 예. 문제는 지금 징계 자체가 징계위의 구성이 부당하다는 것을 어찌 보면 여론과 언론에 좀 알리는 효과 외에는 예. 직접적으로 법 적용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자체는 뭐 제가 보기에는 옳은 측면이긴 해요. 예. 하지만 이 다음 주 10일로 예정돼 있는 징계위에는 그 어떤 영향도 주긴 어렵고 예. 사후에 이게 이제 이런 조항이 위헌 판결이 나면 예. 말씀하신 대로 내년 초가 되든 그 이후가 되든 당연히 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리라 봅니다. 예.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실제 법조인이신 손정혜 변호사께서는 그러니까 뭐 앞서서 다 짚어주시긴 했는데요. 지금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징계위 이전에 지금 이 신청한 헌법 소원이나 이런 결론이 나지 않을 거를 윤 총장 측도 잘 알면서 그러니까 왜 했는가?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해달라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지금 징계위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정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을 선정하고 기피권 행사하는데 이런 점들을 고려해달라고 이제 절차적인 공정성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앞서서는 관련해서 그 징계 2를 미뤄달라, 예. 그 방어권 보장을 해달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예. 그 주장이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예. 10일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그럼 말하자면 지금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물들이 위촉될 여지가 있죠. 네. 그렇게 한다면 조금 더 절차적인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국민들께서도 봐주고 지금 법무부 장관도 고심하고 있을 것인데 예.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관련해서 징계위원회 자체는 굉장히 공정한 인물들에 의해서 필요한 절차는 모두 다 적법하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끝까지 다투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배경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두 분께서 이제 전망을 해주셨고, 저희 원래 이제 준비한 얘기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제 언급을 네. 한 이후에 상황이 또 이제 반전이 됐습니다. 바로 이제 말씀 앞서서 주신 것처럼 징계위가 연기가 됐습니다. 그 연기된 배경에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도 영향이 있었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이제 불거졌던 뭐 어떤 절차적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절차적 공정성, 뭐 절차적 문제, 시비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연기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징계 처분에 있어서 절차의 하자와 내용상의 하자 두 가지가 있는데 절차의 하자가 발견되면 내용상의 하자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아예 취소가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좀 성급하게 징계 절차를 지금 시행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윤 총장 측에서 이야기하는 최초 기일 이외에도 변경된 기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5일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져야 된다. 이게 법의 해석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예. 법무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는 겁니다. 판례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번복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판례에서는 변경된 기일도 5일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걸 지금 강행했을 때 나중에 이거는 100% 절차상 하자거든요. 예. 법률 해석과 판례를 확인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해서 시정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법을 집행하고 법을 잘하는 조직인 법무부에서 감찰이든 징계를 하는데 이렇게 자꾸 절차에 어떤 부실함, 오류가 발생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하나 저희 더 다뤄봐야 되는 게 징계위원 구성 문제는 아직 뭐 다 매듭 지어지지 않은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변수로 남아 있겠네요. 그렇다면.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한 가지는 이게 이 징계위원회 구성 때문에도
법무부 입장에서는 예. 좀 이게 날짜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봐요. 처음에 2일 열릴 예정이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4일로 미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어떤 변수가 벌어졌냐면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징계위원인 법무부 차관이 예. 급작스러운 사의를 표해서 고기영 전 차관이 됐죠. 네. 하루 만에 바로 또 이제 다음 후임 차관이 예. 지명이 되고 예. 임명이 됐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업무를 시작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종구 차관이죠. 예. 예, 이용구. 이용구 네. 이제 신임 차관입니다. 이용구 변호사가 이제 차관이 돼서 어제부터 업무를 시작했는데,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또 하나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징계위를 열기 위해서 차관을 급하게 임명한 것 아니냐? 예. 또는 이게 징계위 맞춤형 원포인트 인사 아니냐? 예. 야권에서 이런 비판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그러한 부분을 저하할 수 있는데 대통령의 이제 이 신임 차관 지명과 함께 나온 이야기 뭐냐면, 자, 이 신임 차관이 위원장을 맡지 못하도록 하라.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추미애 장관이 원래는 위원장인데 문제는 본인이 청구인이기 때문에 예. 윤 총장과 대척 관계 있잖아요. 그게 제척 대상인 거고. 예. 그럼 당연히 차관이 이제 위원장을 맡는 해야 게 되는데. 그 다음인데, 이건 뭐 하루 만에 와서 맡아서 이건 오히려 징계위원회용 차관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으면 예. 정부도 불미스럽고 예. 절차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까. 예. 자, 그렇다면 지금 나머지 이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예. 지금 누군지 모릅니다. 이 중에 특정 인물이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윤 총장은 바로 이 기피 신청을 할 거라고 지금 호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검찰 조직에 있지 않은 법무부의 인사가 아닌 외부의 인사 3명, 변호사 1명, 법학교수 1명, 그리고 이제 학식과 경륜, 덕망을 갖춘 외부 인사 1명. 근데 이게 누군지 지금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예. 법무부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네. 저는 비공개 원칙도 좀 이해가 돼요. 아까 손 변호사님이 그렇죠. 윤 총장 입장에서는 네. 알아야 뭐 제척이나 기피를 할 텐데 들어가서 보고야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봐도 모르는 사람이면 그 배경이나 프로필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나는 그냥 징계위원회를 당하란 말이냐. 네. 이건 당연해 보이는데, 또 하나는 생각을 해보세요. 검찰총장의 위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지금 추미애 장관도 어제 SNS에는 살이 떨리는 공포를 느낀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예. 어제도 이 어찌 보면 극단적 선택으로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어서 이건 어떻게 된 건가.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현직 검사 2명이 지명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게 누가 되든 어떤 징계가 내려지든, 그럼 예를 들면 이 부하가 상관의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서 예. 뭔가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괜찮은 건가? 공개해도? 근데 저는 들어가서 면대면 한다는 것도 좀 불안한 거예요. 예. 이런 건 블라인드 위원회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 거거든요. 예. 그럼 요즘처럼 개인정보 보호가 엄중한 상황에 100번 양보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은 피청구인으로 거기에 이 징계 대상으로 와 있는 상황이니까 네. 나는 명단을 알려주시오 하더라도 그럼 이것은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는 보안 서약이라도 해야 되고, 예. 공개라는 게 뭐 언론에 공개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걸 국민들에게는 공개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비공개 원칙으로 하고 윤석열 총장과 변호인에겐 전달하지만 네. 이것을 외부로 유출할 시에는 처벌 조항이 또 붙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네. 왜냐하면 이렇게 두려운 상황에서는 저는 징계위원들에 대한 보호도 함께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직 부장판사가요, 이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7일에 예정돼 있는 법관 대표 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을 했고, 실제 그 관련돼서 이게 안건에 오르면 판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인 어떤 집단 행동 이런 걸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집단 행동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개별적으로 이것이 부당하다라는 의견 개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법무부, 특히 검찰도 그렇지만 더 그 내부적으로 의견을 더 소극적으로 개진하는 곳이 법원이거든요. 왜냐하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되는 신분의 어떤 한계이기 때문에 어떤 조직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네. 하지만 이게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법관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최소 침해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판 업무에 꼭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까지 수집했다라는 것은
관계기관에서 이것은 부적절하다라는 목소리를 낼 만한 사건이어서 낼 가능성은 있지만 검사들처럼 뭐 집단적으로 어떤 성명서를 낸다던가 예. 이런 정도의 수준은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이제 법원에서 관련된 이런 뭐 사찰이든 뭐 정보를 분석했던 이런 문건이 지금 소송이 가 있고 가처분이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징계 처분도 앞으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서 거기에서 위법하다, 부당하다, 권한이 없다 이런 평가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7일에 법관 대표회의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 관련 이슈의 어떤 변수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를 다뤄봤는데 최영일 시사평론가 보내드리고요. 이어지는 사건 큐브는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